최근 아르헨티나에는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갱단들이 조직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가난한 소녀들조차 손대는 일도 많아졌죠. 하지만 이런 것까지 손대는 그녀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녀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남에게 속지 않을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세 소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인스타그램의 라이브 방송으로 세 소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방송을 킨 사람은 소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킨 사람은 바로 아르헨티나의 갱단들이었죠. 갱단들은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역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은 약 45명 정도였는데 방송의 내용은 차마 말하기 끔찍한 행위들이었죠.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세 소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5일 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교외 지역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세 소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세 소녀 중 가장 어렸던 라라를 중심으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그 어떤 사건들보다 더욱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브라질에서 발생한 14세 딜러 소년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힘없는 일반인이 갱단의 눈에 띄어 끔찍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분노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사건이 발생된 지 12일 만에 용의자 9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40일 전 한 TV 프로그램에 플로렌시오의 주민들이 익명의 제보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성노동자들이 동네에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제보를 받고 출동한 기자는 스스로 성노동자라고 말하는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들은 루나라는 가명과 함께 본인들이 2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협조해 주었죠. 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일을 하면서 힘든 점 등을 얘기했는데 이 여성은 본인의 아들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추후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갱단이 무언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두 여성이 인터뷰에 응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는 한 여성이 대부분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가 옆에 여성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인터뷰에 응한 2명 중 1명이 바로 라라였던 것이었죠. 이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은 라라를 몰랐습니다. 그녀들이 말한 대로 20살의 여성으로만 기억됐죠. 40일 뒤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있고 약 40일 뒤 평소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즐겨하던 라라는 아주 흥미로운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처 멀지 않은 곳에서 어린 소녀들도 참석할 수 있는 재미있는 파티가 벌어질 것이라는 글이었죠. 심지어 파티 참여자는 차로 픽업까지 해준다는 조건으로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는 갱단이 라라를 잡기 위해 만든 가짜 파티였죠. 라라는 자신의 친척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약속된 장소로 나갔고 CCTV에는 끔찍한 라이브 방송이 켜지기 전 차량에 탑승하는 세 소녀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소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갱단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이후 어떤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했을지 그리고 속았다는 것을 안 순간 소녀들이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갱단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방송을 보고 있던 45명은 아마도 갱단원들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약 5일 뒤 소녀들은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채로 발견되었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마치 본인의 가족이 당한 일처럼 생각하며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달라고 시위했습니다. 시위가 불처럼 빠르게 번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혹성 때문입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그 흔적들은 차마 말로 설명하는 것조차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수준이었죠.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마약 거래율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민들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져갔고 모두가 마음속 불안감만 품고 있을 때 라라의 사건이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누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것보다는
총칼이 더 무서운 끔찍한 범죄 도시가 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죠. 아직 수사 중에 있으나 라라가 갱단들의 물건을 건드렸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 고생만 하다가 끔찍한 최후를 겪은 소녀의 마지막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